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그 앞부분에서 좀 미짐쩍어 가지고요. 그 5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으로 재물이 썩고 옷이 젖먹는 원인이 된다. 여기 이렇게 끝냈는데요. 여기 부는 부가 이 부를 축적하게 되면 재물이 썩고 옷이 젖먹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 품꾼들어 이 싹을 너희의 저 밭에서 이 품꾼들의 이 싹을 그 거둬들이고 있는 저들을 너희로부터 주지 않고 있는 그것이 너희에게 소리치고 있다. 그리고 저 추수했던 자들의 외침이 만군의 주에 그 귀들이 들었다. 귀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복수로 돼 있어서 그냥 복수로 돼 있다. 양 귀를 말한다고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부한 자들의 부가 숙으로 인한 의로운 부가 아니라 자신의 밭에서 일한 자들을 속여 싹스를 주지 않고 착취한 불의의 재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은 사용하지도 않고 축적하여 은금은 녹이 나고 옷들은 젖먹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3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3절과 2절과 3절요. 2절과 3절에 증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노동의 착취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노동과 자본을 착취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자본주의를 병들게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자본주의를 병들게 하고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에는요, 이 정의와 평등 이것을 우리가 주장을 해요. 자본주의도 이것을 주장하고 가난한 사람도 이걸 주장을 해요. 근데 정의와 평등이라는 것을 딱 생각하면은요, 자본주의의 지출 그러니까 그 의식주와 자본주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의식주와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의식주가요, 사실은 평등해야 돼요. 그게 평등한 사회죠. 지금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는 아주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이것들은 그 인간의 타락한 죄성에서 나와가지고 뭐 임금이 모든 나라의 주인이니 있다고 소리하는 그 조금 그 수준 낮은 미개한 그 시대를 아직도 그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미개한 시대에서. 왕이 있는 그런 미개한 시대에서. 나와 여러분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은 도구예요. 도구. 근데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돈이 사람을 부리잖아요. 웃기잖아요. 이거 잘못된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이걸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자본을 가진 사람이 요즘 말하면 기득권이라고 말하죠. 정권을 가진 사람이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어때요?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그 자리에 있어요. 이것을 뭐 대를 이어서 자기 자손들에게도 그걸 물려주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는 말하라는 거죠. 너는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공정과 공평을 말하는 사람은요, 이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해야 돼요.
부자도 한 끼 먹고 가난한 사람도 한 끼 먹어요. 그게 사회죠. 근데 한 끼 먹는 것을요. 부자는 버리면서 먹고 가난한 사람은 딱딱 긁어서 먹는 거죠. 좀 더 가난하면 어때? 긁어 먹을 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긁어 먹을 것도 없는 사람과 썩어 버리는 사람과 이 시대에 같이 살고 있어요. 이게 공평이고 정의예요. 이 내용 다 알아요. 돈 있는 사람도 알고 가난한 사람도 잘못됐다는 사회인 것을 알아요.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민주주의의 상징이 뭐예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 개인 한 개인의 주권을 존중하는 거죠. 한 개인과 한 개인의 각각의 개인들의 그 주권을 존중해요. 인권을 존중을 해요. 또 인권 존중하다 보니까 또 곁길로 가더라고요. 그까지는 나가지 맙시다. 진도를.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이게 조립된 거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조립됐어요. 지금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요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조립됐어요. 근데 이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고립돼 갖고 뭘 이루어야 하냐면 공평과 평등을 이루어야 돼요. 그죠? 민주주의 상징인 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조립되어 그런데 공평과 평등을 공격하는 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조립이 공평과 평등을 공격하는 사회를 만들었어요. 지금 그 내용을 앞에서 설명했죠. 이는 자본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한 것입니다. 자본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그래요. 자본은 인간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것을 말하면 자본은 인간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돼요. 자본은 인간을 섬기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본으로 사람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사람의 그 노동력과 가난한 자의 자본을 착취합니다. 이러므로 부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가르칩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요. 민주주의를 2장 6절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요거 이것보다도 또 1절도 마찬가지죠. 5장 1절도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민주주의를 통해서 가장 성공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사회 집단이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은요, 돈으로 공평과 평등을 소유하는 사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으로 공평과 평등을 소유하는 사회. 뭐 말이 이상하잖아요. 돈으로 자기중심의 공평과 평등을 소유한다는 생각이요.
돈이 있으면 좋은 변호사를 사서 있는 죄를 없게 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서 동경하는 나라의 실정이 이래요. 일을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내가 그 미국에서 살아보지도 않았고, 또 재판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사건을 평하는 뉴스를 보면서 또한 역사적 사실을 다큐로 반영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 많이 나왔잖아요. 미국 그 사회. 좋은 변호사를 많은 돈을 주고 사야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죠. 자기가 죄가 없다면은 좋은 변호사를 사든 좋지 않은 변호사를 사든 어때요? 무죄라는 것이 당연히 나와야죠. 정말 좋은 사회는 돈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무죄가 드러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 사회가 공평과 정의의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이와 같은 내용을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알죠.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있는데 듣고 있는 여러분은 더 분명하게 알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알고 있는 진리가 사회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는 거죠. 미국이 좋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럼 사회주의는 어떤가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조립되었습니다. 이거 경제 용어잖아요.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는 어때요? 공동체의 주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의 주권을 존중하는 사회. 그러니까 공동 생산하는 거죠. 공산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이런 것이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공산주의하고 조립했어요.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와 조립된 것처럼. 그런데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죠. 왜죠?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인간의 노동을 착취하거든요. 그리고 자본을 독식합니다. 완전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공산주의 특징, 그래서 공산주의가 멸망한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북한 같은 경우는 남아있지만 아직. 근데 이거 다 알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의 공산주의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요. 그 왕권과 같아요. 왕권. 전제 정치하고 같은 거죠. 주권자가 주인으로 생각해요. 주권자도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권자가 주권자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도 주권자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이 시대는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권이 동등하고요. 이제 조금 정상적인 것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끼어들었냐면 이 자본이라는 게 끼어들어서 이 돈, 물질, 이 인간의 욕심, 이런 것들이요. 근데 자본의 기본,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 자본의 기본은 뭐냐면 인간을 섬기는 거예요. 자본은 인간을 섬겨야 돼요. 인간이 자본을 섬기게 해서는 안 돼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 내용을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좋은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분배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 조립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이 조립을요. 사회주의에는 자본주의가 조립되고 민주주의에는 노동이 강조되는 공동 생산과 분배가 조립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공산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노동이 강조되는
공동생산과 분배가 절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산주의 그러면 골치 하나 좀 이상하니까. 사실 현대에서 이 조립을 되돌리기는 힘들죠. 현대에서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 현 시대에서 이렇게 조립을 되돌리기란 힘들어요. 그러므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러므로 사회주의는 더 발전하여 민주주의가 돼야 하며 사회주의는요 더 발전해서 민주주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한 개인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민주주의도 만들어요. 민주주의 또한 더 발전하여 사회주의가 돼야 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개인의 주권을 존중하지만 공동체의 주권도 존중하는 그런 사회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될 때 어때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시대 안에 공존하는 거죠. 시대 안에 공존하게 된다는 생각이에요. 곧 개인의 주권과 공동체의 주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너무도 간단하게 생각한 거죠, 이게. 민주주의가 복지를 향하는 것은, 민주주의요. 민주주의가 복지로 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진보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분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의 흐름의 투명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회주의 문제점은요, 자본의 흐름의 투명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는 권력자가 자본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예, 투명성이 있으면, 이 자본의 흐름의 투명성이 있으면 권력자가 자본을 독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꿈과 같은 그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한번 소망해서 이야기를 적어본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 얼마나 오래돼서 이런 사회가 될란가 그건 모르겠어요.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은 사람을 섬기는 것임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는 거죠. 자본은요, 사람을 섬기는 거지 사람이 돈을 섬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본이 인간이 사는데 그 공평과 평등을 실현하는 도구라는 점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은 인간이 사는데 그 공평과 평등을 실현하는 도구라는 점, 도구이기도 척도이기도 하죠. 더 바라기는 욕심이 지나치군요. 제가 욕심이 좀 많은가 봐요.
더 바라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서로 서로 섬기는 자로 사는 그 나라를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맡겨주신 것, 맡겨주신 것이 뭐죠? 서로가 요거 될 수가 없는가 보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지. 그래도 이 말 써봅시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로 사는 그 나라를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왕이나 자본에 의한 세속의 평등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뭔 말입니까?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왕이나 자본에 의한 세속의 자본에 의해 왕이나 자본에 의해 여러분 이해 가죠? 왕이나 자본이 이 평등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왕이나 자본에 의해 세속의 평등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인간 사회의 평등은 기회평등, 법 앞의 평등, 이것이 기본으로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족이니까 다르고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다르다는 생각은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아니죠. 이거 미개한 사회예요. 이런 사회는 미개한 사회예요, 여러분. 인권이란 말을 들미기도 말아야 돼. 이 영국이나 뭐 일본 이런데 그 왕권이 아직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인권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그 전제가 무너져 있는 사회인데 뭔 인권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니까 뭔 말인고 했더니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네요. 목사의 아들이니까 목회를 물려받을 수 있다. 이 얼마나 쪽팔리고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송까지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는 좋은지 몰라도 하나님의 복음 선포를 방해한 것임은 분명한 일입니다. 참 어리석어요.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 변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태어날 수 없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자녀를 출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선택으로 오해하면 기회평등과 법 앞의 평등이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평등도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이 있어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것을 내려놓으라는 요구에 불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려는 것에서 기인한단 말이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평등이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 평등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개인으로 모든 인간은 귀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평등이 완성된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신이 왕족이라서 귀한 인간이라 생각하는 미개한 인간 중심의 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회입니다.
자신이 왕족이라서 귀한 인간이라는 생각은 미개한 인간 중심의 죄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회입니다. 또한 돈이 많다고 대우받으려는 것 또한 미개한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목사의 아들이니까 교회를 상속받는 것은 타락에 속한 것입니다. 타락. 왕권을 가진 나라를 인정하는 사회는 미개한 사회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나라는 영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미개한 나라죠. 기독교에 속한 나라이면서 자신이 왕족이라고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개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게 개자가 그 개자가 아닌가? 아니네. 자신이 미개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오른대로 서는 미개한 죄인들입니다. 개인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를 인정하지만 사유의 대물림은 인정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는 기회평등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법 앞에 평등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의 부정과 불평등의 외침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두 귀가 듣고 있습니다. 두 귀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좀 길었죠? 고맙습니다.